네,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역사교육과에서 조선시대사 가르치고 있는 김지은입니다. 제가 전에 한국국학진흥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한창 이제 유교문화진흥원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 들으면서 너무 멋있고 너무 아름다운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 들어서 구경을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오게 돼서 영광이고 추천해 주신 박학래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생님들께서 이제 발표해 주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19세기 태계 학맥의 연구 현황이라든지 과제도 뭐 비슷합니다. 인물이라든지 학파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가 되어 왔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개별 또 인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 성과들을 좀 종합해서 19세기 태계 학맥이 어떻게 전구되었고 어떤 식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지를 좀 체계화시켜 와봤습니다. 간단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조선시대는 학파가 정파를 이룬다라고 할 만큼 이 학당과 이 정계가 떼어낼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태계 학맥은 선조대 이후 붕당정치하고 시작된 이후부터 남인에 속하게 되었고, 이 인조반정과 뭐 예속 논쟁이라든지 숙종대 황국을 거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인의 노론에 밀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남인은 상대적으로 영남 지역에 이렇게 머물게 되면서 그 지역 안에서 이 도학의 전통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제 만들어 가게 되는, 그렇게 치중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17세기 이후에 이황 이후로 태계 학맥은 크게 김성일, 유성룡, 정구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면서 이들의 근거지를 중심으로 지역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김성일 같은 경우는 안동 동북 쪽에 로 전개가 되었고요. 유성룡 같은 경우는 유성룡의 셋째 아들이 이제 상주로 이거를 하면서 이 상주의 정경세와 함께 상주의 큰 학맥을 이루었고, 또 그 외에 유성룡 집안으로 내려오는 가학적 학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구 같은 경우는 성주 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지는데 장형광이라든지 이후로 내려오면 장복추, 그렇지만 이거는 이렇게 뚜렷하지는 않은 사승 관계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제 허전이 근기 남인의 학통을 이어서 김해 부사로 부임을 하면서 다시 그 학통이 이제 김해 쪽에도 발현이 되게 되죠. 그리고 또 월천 조목이라고 해서 도산서원에 같이 종양된 인물이고 학자이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대북과 연관성으로 인해서 인조반정 이후 실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그 뒤에 이어지는 학맥을 구축하지는 못했습니다. 17세기에는 이런 식으로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학자들을 중심으로 태계 학맥이 전개되었다면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정구, 장영광, 정경세 모두 이 이황이 거주했던 예안, 안동과는 거리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걸 다시 이제 안동 쪽으로 이 태계 학맥의 힘을 끌고 온 분이 바로 이현일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그 이현일에 대해서 이 정치 활동을 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제 생애라든지 그다음에 정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연구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또 홍범년이라고 하는 대작을 완성했기 때문에 경세련에 대한 연구도 활발했습니다. 그런 이현일의 학맥을 계승한 분이 바로 이상정이라고 하는 18세기 태계 학맥을 이끌어간 인물입니다. 이현일의 외증손이고 과거에 급제를 했지만 먼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남인이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고향에 머물면서 학문적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이 이상정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19세기 태계 학맥이 전개되고 변화하고 논의가 활발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병호 시비라고 하는 호파와 이 병파의 오래된 묵은 시비가 다시 한번 19세기에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이상정의 호계서원 추양 문제로 발생을 하는 거였고, 유치면 계열로 이어진 학맥은 이상정의 학맥을 따로 떼내서 호학이라고 명명을 하면서 그 학문의 위상을 강조하는 데 힘을 쏟습니다. 그리고 이진상과 장복추 같은 계열도 이 학맥이 뭔가 뚜렷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보면은 이상정, 정종로, 이원조 이런 식으로
당시로 계승된 항맥을 이상정으로 계승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주목할 만한 게 동학 역시도 이상정의 항맥과 맞닿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상정에 대한 연구는 그렇게 활발하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한 80년대 초반에 좀 이루어졌던 연구들이 2000년대, 2010년 이후가 되면서 좀 약간 주춤한 느낌. 그래서 좀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반드시 또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인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세기가 넘어오면서 태계의 이 영남의 태계 항맥은 그 정치적으로 세도 정치라고 하는 한계와 그리고 대외적으로 천주교라고 하는 이 서구 세력의 침입 속에서 리를 강조하는 제야 유림의 보편적인 인식과 함께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이제 항맥의 분화입니다. 그래서 크게 5 항맥으로 분화가 됩니다. 류치명, 안동, 그러니까 이렇게 경상도를 나눠서의 안동 북부 지역의 경제 류치명과 계당 류주목, 중부 지역의 한주 이진상과 삼이연 장복추, 그리고 이 영남 지역의 성제 허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자, 그러면 먼저 북부 지역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제 류치명입니다. 이항 이후 김성일로 이어진 이상정으로 계승된 항맥을 개성했고, 주로 여기 안동권을 중심으로 문인 집단을 형성을 했습니다.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영남 태계 항맥의 특징을 보면은 이렇게 이어지는 항맥 대부분이 외증손 또는 외손 이런 식으로 가학으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집안으로, 특히 또 가학으로 연결된, 그리고 사승, 여기에 혼맥까지 이어지면서 이 문인 집단 간의 연결성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끈끈함을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이렇게 가뿐만 아니라 혼맥까지 이어지는 태계 항맥이라는 거죠. 이걸 계승해서 유치명 같은 경우는 큰 문인 집단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분 역시도 이 당시에 영남 남인을 대표하는 정치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영남 전역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호 시비를 이끌어가면서 호파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었는데, 19세기 당시 안동은 이 병호 시비가 극심했기 때문에 이 병파와는 아주 단절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성제 문인들이 있었던 진주권하고는 또 이렇게 교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러면 다음은 상주권의 계당 류주목입니다. 류주목은 말씀드렸듯이 유성룡으로 이어지는 항맥을 계승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풍산유씨 가학을 중심으로 이 유성룡의 영향권에 있었던 상주와 안동 서북부를 중심으로 항맥을 형성하고 제자를 양성을 했습니다. 주로 예학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화된 양상을 보였지만, 이게 중천 문인을 보면 김흥락 문인과 한 명의 중천, 그러니까 추후에 19세기 말에 나타나는 이 김흥락 계열의 문인과도 중첩 양상을 보이면서 이 안동 유학계가 19세기 말 즈음에 되면은 이 서구의 문화, 그 다음에 일제의 침입 가는 과정 속에서 이 외세 배척이라는 데 통일을 하면서 병호 시비가 어느 정도 극복되는 양상을 또 보여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음은 다시 19세기 말에 서산 김흥락이라고 하는 유치명의 항맥을 계승한 인물이 또 있었습니다. 이분은 특히 안동 북부의 중심이 되는 문인 집단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황 이후 김성일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 항맥의 특징은 뭐냐면,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학문을 만든다든지 그런 고민을 한다기보다는 이 항맥으로 이어진 태계와 이상정, 그다음에 주자학에 대한 도학을 심화 있게 다시 연구하고 고수하는 그런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런 특징이 이 이후에 이 척사라고 하는 실천운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북부의 양상이 있었다면 중부에는 성주의 한주 이진상이 있었습니다. 이 낙동강을 기준으로 이 강자와 강우의 중간에 있다라는 특징으로 인해서 학문 역시도 어느 한쪽에 종속되지 않는 태계 계열, 남명 계열 모든 모습을 보여주는 독특한 학풍이 있었고, 그리고 태계학을 묵수하고 고수했던 영남 북부와 달리 태계학을 재해석하면서 심증리라고 하는 당시에는 이단으로 주목된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내면서 독자적인 학풍을 형성하게 되고, 이 이후에 이 이진상의 제자들 역시도
독특한 또 그리고 실천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계의 주목을 받고 했고 높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항맥이 그래도 이 연원을 거슬러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산 항맥과 연계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개가 되죠. 또 그리고 칠곡족에 있었던 여기 삼이연 장복추 항맥입니다. 그래서 태계 항맥 범위 안에 있지만 이 장영광의 항맥을 좀 독자적으로 계승한 그러면서 이원조라든지 정종로 문인들과 교류를 하면서 여기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항맥을 이끌어 갔습니다. 장복추 같은 경우도 이 한말 의병 운동에 뭐 참여한다든지 신학문에 관심을 둔다든지 당시에 이제 학단 이 북부 학단이라든지 이진생 학단들이 보여줬던 모습과는 또 다른 이 도학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문인 집단을 크게 확대해 나간 경향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남부의 성제 허전 항맥입니다. 성제 허전 항맥은 성호 이익 이후에 근기 남인으로 계승된 항맥을 계승한 분이시고 남명 계열의 이 항맥을 이어서 진주권, 이 경남을 중심으로 해서 강호 문인들이 다시 한번 직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리적 입지라든지 강호 지식인들의 개방성이라든지 학문적 관심도에 의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 북쪽에 있는 학자들과 서로 교류를 하면서 항맥을 이끌어갑니다. 이렇게 19세기의 태계 항맥의 흐름을 보면 특징은 이 동일본관 비중이 제가 이제 문인록을 분석한 결과인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과학적 요소가 항맥을 형성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 한계로 인해서 이 급제자 및 관직자의 존재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대중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태계 항맥이 지역화된 경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태계 항맥 구성원이 급격하게 외연을 확대해 나가면서 문인록 안에 구성된 문인 수 자체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만큼 19세기가 되면은 이 학문을 향유하는 인적 자원이라든지 정치적 학문적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출판 문화가 보편화되면서 태계 항맥의 외연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19세기 말이 되면 대원군이 집권을 하고 개혁 정치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서원을 회철하는 이런 개혁들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 천주교가 확산이 되고 개항이 되면서 완전 다른 양상의 사회가 전개가 됩니다. 이럴 때 이 태계 항맥들은 크게 세 가지 대응을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통 도학을 고수하는 방향의 대응이었습니다. 이는 이제 위정척사 운동과 의병투쟁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류치명 항맥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류치명의 항맥을 계승한 김응락이라든지 뭐 권세영, 건도와 이런 인물들이 이 경남 북부에서 일어난 이 만인소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의병 운동을 주도해 나가면서 이 외세에 대항하는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뭐 안동을 중심으로 한 사족들의 이 책무 의식과 견고한 공동체적 구조에도 기인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연구가 주로 유치명 항맥 쪽에 있는 의병투쟁, 위정촉사 운동에 맞춰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목적의 척사라는 목적으로 인해서 그 전까지 소원했었던 서해 항맥이라든지 한주 항맥과도 연합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국권 상실 후에는 이제 독립운동에 헌신을 하면서 순국하는 분들도 계셨고 파리 장서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이 영남 유림들의 이 퇴계 항맥 계열 학자들의 도학자들이 이런 모습이 지금까지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또 하나의 흐름은 전통과 현실을 절충한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애국 계몽운동과 유교 개혁론입니다. 그래서 유치명 계열 가운데서도 유인식, 이상용 그 외 여러분들이 대한 뭐 학교를 설립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계몽운동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망명으로 항일운동으로 이제 해외로 진출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진상 계열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이진상의 제자들이었던 곽정석, 이인재, 이승희 모두 서양의 철학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공자교 운동을 주도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 변화한 시대에 따라서 도학자들의 끊임없는 고민의 이 현실에서 발현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도 이진상 계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또 이제 특징적인 게 전통을 아예 극복한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동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서학에 대항해서 동학을 장시했고 이 동학의 연원이 이현일, 이재 이렇게 태계 이황의 학맥과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것도 하나 주목받을 만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운동 역시도 이 유교적 대동주의를 사회주의의 이상과 연결시키고 가족과 향락을 공동체로 연결시키면서 이 많은 이들이 태계 계열 인물들이 사회주의 운동에 또 헌신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19세기 태계학맥은 여러 가지 계열로 분화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도학 연구를 심화시켰고요. 하지만 이게 이제 개항이라는 변화 속에서 전통 도학을 고수하든지 절통하든지 극복하든지 이런 시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근대에 대항한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20세기 이후에 유학이 예전의 유학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것이 태계학맥 도학계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